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벽에 그 예언이 나도 새벽에 많이 새벽잠 설치는 많이 습관돼서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잠 설치시기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이미의 전술 해군용 부대들에도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에 막중한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됐다고 하시며 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자고 있던 밤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군용기까지 동원한 할 수 있는 모든 도발 조치를 다 취한 건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밤에 폭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군사분계선 위에 전술조치선에 서해상으로 130발 포병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 동해선 한 발 발사, 그리고 강원도 구읍리에서 다시 동해상으로 45발 포병 사격.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취재 경험 많으실 텐데 이런 북한의 도발 수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처음 보는 도발 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점점 북한 김정은이 자신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8차례 정도 도발이 있었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단발적인 도발을 한꺼번에 합쳐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예.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해서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 이제 이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지역을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40km, 20km 설정해 놓은 지역이 있는데 북한이 바로 여기로 이 방사포 한 150발을 갖다 170발을 발사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9.19 군사합의 이제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9.19 군사합의는 사실은 북한이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휴전선 이내에서 정찰이나 훈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북한의 압도적인 전력이 바로 정찰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본인들이 지금 손해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위한 단계와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군사합의라는 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면 종이 조각인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새벽에 깨우는 일 없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얼마 전입니까? 불과 4년 전에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남북 간의 어떤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도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종 세트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130발 포병 사격, 40여 발 포병 사격, 방사포에 단거리 미사일 쐈죠. 서해 동해로 다음 화면. 여기에 또 군용기 10여 대까지 위협 비용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일촉즉발 남북 전투기들이 근접 대치까지 해서 꽤 위험한 수준까지 왔었다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3종 세트,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전투기까지 김재현 의원님. 이 정도면은 본인들이 9.19 군사합의를 좀 걷어차고 싶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근데 저는 사실 9.19 군사합의를 지금 그 9.19 군사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지킬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든가 또는 9.19 군사합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런 도발은 사실 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사적으로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이제 핵실험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의 그 핵 개발을 완전히 이제 법제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 단순히 9.19 군사합의를 교환했기 때문에 이걸 좀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사실
직접 그 협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북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리거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험구를 퍼붓는 그런 사태가 만연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평화가 유지된다, 군사 도발이 없다 이러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마취 상태로 가도록 하는 것뿐이지 북한은 시간을 벌어서 차근차근 지금 전력을 증강시켰거든요. 이제 우리가 과연 9.19 군사합의 이 자체를 어느 정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님 말씀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만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미 북한은 이미 휴지 조각으로 생각하고 그 존재 자체를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9.19 군사합의는 9.19 군사합의 4년 전 그러니까 2018년 9월 19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을 때 이런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기를 종식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뭐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뭐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4년 전 9월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체 적대기를 중지하고 서해 해상 평화 수역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4년 전에 또 이런 합의를 했었구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지금 한반도 도발 수위가 꽤 높아서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실도요. 이번 도발은 꽤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동서의 완충무역 내수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삼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됩니다. 위반입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맞다. 아직 우리 삼축 방어 체계는 유효하다. 선제 타격엔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오늘 윤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맞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정치권에서 꽤 많이 공방이 있었던 건 바로 이 얘기예요.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뭐 대북 굴종 외교가 이렇게 9.19 군사합의가 파기까지 온 거 아니냐. 어떻게 구장장 받아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책임론을 우리가 여야로 나눠서 할 때인가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은 9.19 군사 합의와 무관하게 지금 갈수록 지금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사실상 저것이 지금 훈련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동해 서해로 간 것이 남쪽으로만 향하면 바로 그게 일촉즉발의 그 전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마땅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그 결과는 이미 북한은 충분히 남한을 도발할 수 있는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정권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 대북 정책을 새로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대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를 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유사시가 있다라면 대량 응징 보복을 통해서 이 북한 정권을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새로운 대화 파트너를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런 김정은 이 도발에 대해서 과연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한미일 이 군사 훈련을 연합을 통해서 막아내면서 이 대화로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좀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라는 입장, 오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실패 석고대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야당의 반발까지 비판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김정은의 처분에만 맡기는 허황된 거짓 평화쇼였다.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에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긴 하는데 그 목소리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쪽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네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라고 지금 북한의 뭔가 안보 위협이나 이런 상황들을 과도하게 전 정권에 대한 책임론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대응을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현무미사일 발사도 실패를 했고 예. 그리고 ATACMS 미사일 발사도 이제 추적이 한 발은 안 되는 등 사실 좀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군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맞아요. 것이 맞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여야가 지금 국방위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축 체계를 어떻게 더 탄탄하게 만들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군의 기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이 건설적이다.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 대응하는 건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